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물리2 무게중심까지 했었죠. 저번 시간에 여기 무게중심. 오늘은 구조물의 안정성부터 해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 이 표현 상태에 있는 물체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부분 빠르게 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돌림임은 정말 거지 같은 유형이에요. 어쨌든 구조물의 안정성은 뭐냐?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툭 받아도 쓰러진 애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톡 했을 때 그다음에 잘 버틴 애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위에서 이렇게 탁 해도 금방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얘를 위로 들어 올려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 거를 옆으로 탁 치면은 바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무게중심이 낮아지려고 하는 게 복원력인데 그 복원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이제 그게 작용선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게중심을 배우기를, 무게중심의 의미는 그 한 점에서 그 물체에 대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봐도 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면은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는 뜻이고, 물체가 이렇게 들린다면은 받침면 안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하면 얘는 이쪽으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건데, 얘를 보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톡 넘겼을 때 받침면은 이쪽에 있는데 무게중심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받침면 안쪽에 있다면, 여기 있었다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왔겠지만 무게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받침면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물체가 넘어진다, 안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정하다는 의미가 뭐냐, 물리적으로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낮은 애를 들어 올리면 높아져서 다시 낮아지려고 하겠지만 높은 애를 툭 건드리면은 낮아지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가 낮고 받침면이 넓어야 된다, 그래야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들렸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있었죠. 이거를 복원력이라고 한다. 이걸 복원력이라고 하고, 그 예시가 오뚜기인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누르면은 얘가 여기 있잖아요. 얘를 다시 무게중심이 낮은 이 점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복원력으로 작용을 해서 다시 되돌아오더라. 그래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도 그 무게중심을 낮게 잡아서 잘 안 넘어지도록, 그러니까 파도에 의해서 기울어져도 다시 복원력이 작용하게 하는 게 배의 안정성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안정성과 구조물. 귀찮으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역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앞으로도 얘는 쉬워요. 얘는 그냥 받침축을 하나 놨을 때 물체와 평형추가 돌림임의 평형을 이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선반은 딱 봐도 그림이 진짜 그지 같죠. 만약 받침대가 없다면, 여기서 이제 받침대, 여기 작용하는 이 힘이 없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이 못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못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못의 힘이 적으면은, 그러니까 못으로 단단하게 박아놓지 않으면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평형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선반이 있으면은 위로 받치는 힘이 추가로 더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돌림힘도 위쪽 방향으로,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이,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추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정해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 벡터 분해하고 하는 내용이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루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비법 특강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마도 1학기 중간고사의 변별 파트는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축을 잡아서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연립방정식을 도출을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힘이 뭐고 뭐 거리는 어떻게 되고를 판별한다. 추상적이죠.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은 얘의 중력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얘의 중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체의 무게중심, 여기 보면 이제 균일한 막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딱 중간에 중력이 작용을 하는 무게중심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받쳐주는 힘은 두 개의 받침력에 대한 수직항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받치는 힘, 얘네를 각각 FP, FQ라고 설정을 했을 때 얘네의 힘이 어떻게 되느냐를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으로부터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힘의 평형을 먼저 다룹니다. 사실 쉬운 문제들은 돌림힘의 평형을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얘 하나를 받침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R 곱하기 F, R 곱하기 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을 연립을 하면은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돌림힘은 대체적으로 식 세우는 게 좀 귀찮고 좀 식이 길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힘의 평형은 그냥 위아래만 따져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이냐 반식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위냐 아래를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한 개의 식을 얻어내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P와 FQ의 합은 당연히 60N이 되겠죠. 중력의 크기가 4kg, 2kg 해서 60N이 작용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60N이다, 첫 번째 식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식은 이제 돌림힘에 대한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돌림힘의 회전축은 우리가 임의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회전축에 대해서 뭔가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힘이 작용하는 그 선을 하나를 잡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아니, 회전축으로 삼는다면은 FQ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전 운동에 있어서. 왜냐면 R이 0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회전축으로 삼아주면은 계산하기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게중심이 작용하는 곳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개인 상황마다 편한 상황을 이제 채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를 잡고 거리와 힘의 곱을 해가지고 이제 회전축에 평형을 하면은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식과 여기 있는 이제 힘의 평형의 식을 연립을 하면은 실제로 역학적 평형을 위한 FP와 FQ의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림힘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합시다.